반갑습니다. 작은다육 사랑입니다. 자, 오늘도 다육 공부방 시작합니다. 앞번에 흙의 배합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흙을 써야 되는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현재 식물을 키우고 있는 환경,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조건에 맞게 흙을 배합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환경에 맞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식물을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옮겨 심을 때 막말로 진흙이나 황토, 딱딱하고 배수가 되지 않는 이런 흙에는 심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배수도 되고 또 영양분도 있고 어느 정도의 조건이 되는 흙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흙의 중요성보다도 조건, 환경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조건, 즉 쉽게 말을 하면 햇빛도 어느 정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문을 열 수 있는 통풍도 잘 되는 이런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6대4, 7대3 이렇게 비율을 하는데, 그 방법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흙을 이제 배합할 때 어떤 방법으로 배합을 해야 되고 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평소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흙, 그런 종류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 두었는데요. 자, 일단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이게 쉽게 말을 하면 마사입니다. 마사. 기본적으로 마사, 그 다음에 산나초, 그 다음에 저극토, 그 다음에 플라이트, 그 다음에 상토, 그 다음에 훈탄, 질석, 그리고 거름, 그 다음에 이제 흙에 들어가는 살충제, 살균제, 흙에 들어가는 겁니다. 흙처럼 이렇게 뿌려서 같이 사용을 하는 종류입니다. 자,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요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요런 난석 종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요 산나초를 많이 쓰는데, 산나초에는 여러 가지를 혼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주로 산나초 하나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7대3, 6대4라고 하면 마사를 기준으로 해서 마사가 7이고 상토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이에요. 그러니까 마사하고 상토를 기본으로 해서 마사가 7이고 상토가 3을 넣는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7대3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버물리고자 하는 이제 그릇에 또는 이제 뜰 수 있는 바가지 같은 거, 그걸 이제 1로 잡는 거예요. 1로. 그러면 7이면 요거를 7바가지, 3이면 이제 3바가지를 혼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혼합 방법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요 비율을 떠나서 이제 질석, 플라이트, 훈탄 이런 것들, 그리고 거름, 이런 것들이 첨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배합은 마사와 상토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첨가되는 거죠. 쉽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산나초, 난토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제가 앞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 건조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난토를 쓰시면 섭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름이죠. 여름은 공기 중이 습하다는 거죠. 특히 장마 때는 공기가 아주 습하고 보통 습도가 80에서 90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이 난석이 흙 속에 들어가 있으면 물을 계속 머금고 있다는 거죠.
공기 중에도 습한데 흙까지 계속 물을 머금고 있으면 식물들이 뿌리가 썩겠죠. 그러니까 흙을 배합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가장 안 좋은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흙을 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이게 도움이 되지만 여름에 특히 장마 때는 이렇게 난도를 섞어 넣으면 수분이 증발을 하지 않고 계속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럼 겨울에 좀 건조해도 물이 없어도 죽지는 않지만 여름에 장마 때 요럴 때는 이 물이 많이 지금 뿌리 쪽에 저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장마 때나 공기 중에 습이 많으면 이 흙이 안 마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습이 계속 차게 되고 그러면 뿌리가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흙을 배합을 하실 때는 내가 키우고 있는 환경에서 최악의 제일 안 좋은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배합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조금 좋은 조건에서는 흙이 좋든 뭐 물이 많든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조건에서는 그 작은 흙 하나가 식물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흙을 배합을 하실 때는 가장 좋은 조건을 기준으로 하시지 마시고 가장 안 좋은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흙 배합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루 종일 햇빛 잘 들어오고 하우스나 요런 그 다음에 노지 같은데 외부에서 단독주택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산나초를 난도를 써서도 큰 무리가 없지만 일반 아파트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흙이라고 해서 무조건 쓰시게 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주의를 하시고, 자 그럼 일단은 마사를 7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바가지로 7바가지를 편다고 보시면 돼요. 자, 7을 했고 그 다음에 상토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배합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사 7에 상토 3. 요게 이제 보통 아파트에서 하루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햇볕이 들어오고 통풍이 잘 때는 그런 집의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배합에, 여기에 이제 훈탄, 그 다음에 질서, 플라이트 이런 거를 내 입맛에 맞게 배합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마사든 강물이든 굵기가 조금씩 틀려요. 보면 요거는 이제 중립인데 중간 사이즈인데 소립도 있고 그 다음에 마사가 아주 굵은 사이즈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마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배합을 할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2번째 사이즈를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미세한 걸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모래나 미세한 마사를 사용을 하면 공간이 많이 없겠죠. 요럴 때는 이제 플라이트를 조금 더 많이 넣어 가지고 흙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굳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질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들어갔고 훈탄, 쉽게 말하면 숯이에요. 숯. 보시면 쌀개를 태워갖고 만든 숯이에요. 숯. 숯이 쉽게 말하면 습 조절을 상당히 뛰어나잖아요. 자, 이런 부분도 아까도 난석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훈타는 섭을 머금고 있다가 습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름에 장마 때 똑같이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훈탕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조금 습한 집이라든지 이런 집들은 훈탄의 양을 줄이든지 아예 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통풍도 잘 되고 조건이 좋은 집은 훈탄을 넣으면 습 조절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적당히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7대3에 내가 이제 필요한 정도의 뭐 훈탄 1, 그 다음에 질석도 1, 그 다음에 플라이트도 1, 그 다음에 내가 식물을 조금 키우고 싶다면 이런 거름도 1. 자,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에 내가 조건이 좋고 통풍이 잘 되면 산자초나 요런 난석들도 뭐 1을 섞으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는 난석은 거의 쓰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커팅이라든지 자구를 뗐다든지 요런 아이들 뿌리 내릴 때는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흙을 배합을 할 때는 난석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보시면 토양 살균제하고 살충제가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요 정도 배합을 할 것 같으면 한 숟가락 정도씩만 넣으면 돼요.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냥 한 숟가락 정도 그냥 조금만 뿌려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재활용을 하는 흙이면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재활용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런 흙이면 그냥 이렇게 살짝 조금만 뿌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버무려야죠. 잘 버물려 갖고 뭐 비빔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제 잘 버물려 갖고 골고루 버물린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배합 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햇볕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는 집의 기준이에요. 앞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건이 조금 열악하다면 마사의 비율을 더 높이세요. 쉽게 말을 하면 마사를 8, 상토를 2, 그 다음에 아예 하루에 뭐 4시간 이하로 들어오고 또 확장형이 갖고 문이 완전히 오픈이 되지 않는 요런 집 같은 경우에는 9대1 뭐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러면 식물이 뭐 영양분이 없어서 죽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 쉽게 말을 하면 이제 영양제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영양분을 보충을 시켜주면 적당히 영양을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형이나 조건이 안 좋은 집들은 선풍기를 틀든지 특히 장마 때 여름에는 뭐 제습기를 틀어가지고 습을 잡아줄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화분에 심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화분이 좀 사이즈가 크면 밑에 뭐 굵은 마사나 또 난돌이나 이런 거를 이제 깔면 통풍도 잘 되고 훨씬 더 좋겠죠. 제가 앞번에 그 원뿔형 깔때기 모양의 깔망을 사용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화분이 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화분 속에 공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통풍, 바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죠. 그러면 훨씬 더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식물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배합을 해서 요런 흙을 사용을 하시면 가장 좋아요. 더 이상 뭐 이렇다 저렇다 하실 거 없고, 대신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흙은 제약이 아니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찰흙이나 진흙이나 딱딱한 흙,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흙, 요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절을 하셔야 돼요. 마사를 많이 넣든지 아니면 플라이트를 많이 넣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흙이 이렇게 딱딱하게 뭉치지 않게만 해주시면 뭐 일반 외부에 있는 밖에 들에 있는 흙을 캐오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 흙을 그냥 쓰시면 아무래도 배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시간이 지나고 물을 주면 줄수록 흙이 이렇게 깔아앉으면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물이 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사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알맹이가 있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배수가 잘 되고, 배수가 잘 돼야만이 식물이 뿌리도 잘 뻗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하시면 그 집의 조건이나 환경에 맞춰 갖고 적당히 배합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마사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영양분이 없을 것 같으면 중간중간에 영양제를 준다든지, 요즘 영양제도 물로 된 것도 나오고 알약으로 된 것도 나오고 뭐 흙 속에 이렇게 묻어두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식물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통풍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풍이 안 되면 모든 식물들은 시기의 차이겠지만 다 죽게 돼요. 그래서 통풍을 잘 시키시고 햇볕 잘 들고, 또 물론 식물에 따라서 반그늘에서 크는 것도 있고 또 그늘에서 크는 것도 있어요. 그 식물의 특성에 잘 맞게 키우시면 되고, 앞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간엽이나 또 다육식물 이런 것들은 같이 혼합을 해서 키우면,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습이 많으면 웃자라게 되고, 웃자란다는 거는 흙 속에 수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뿌리가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하셔서 키우시라는 거. 간엽은 간엽대로, 또 다육이는 다육이대로, 선인장은 선인장대로, 또 수생식물은 수생식물대로 이렇게 각 분류별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키우셔야 그나마 영향을 덜 미친다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놓고 키우면 식물의 특성이나 키우는 조건이 다 다른데 한꺼번에 놓고 키우게 되면 그 조건에 맞는 아이들은 잘 크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결국은 뿌리가 썩어서 죽게 됩니다. 아니면 말라서 죽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키운다면 크게 무리 없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흙을 배합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흙들을 섞어서 배합을 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에 맞는 조건에서 배합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식물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